자, 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자료형에 대해서, 자료형 상수 변수가 있죠? 거기 사칙연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칙연산이 뭡니까? 사칙연산. 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인데, 자, C샵에서는 자, 곱하기를 이렇게 안 쓰고요. 왜냐하면 변수 x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x를 이렇게 안 쓰고, 이게 눈곱 마크 있죠? 요거 이제 곱하기가 됩니다. 해서 얘는 더하기, 얘는 빼기, 빼기,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 그래서 나누기는 우리 보통 수학적으로 기호해서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슬래시 하나로 나눗셈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요거는 나머지가 됩니다. 나머지 값.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단 정수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조금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조금 표현하고 좀 이따 실습을 할 거니까, 자, 다소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실습하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하기는 뭐냐면 int a라는 걸 하나 만들고, 야 컴퓨터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 만들어줘. 걔 이름을 a라고 해줘 하고, 초기에 a에 100이라는 걸 담았어요. 그리고 int b에는 200이라는 걸 담고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있죠?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문자로 보이면 안 돼. 항상 이런 걸 봤을 때 그림으로 일단은 계속 상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int a는 100이다. 그냥 어차피 나중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쭉 하면 그냥 대충 많이 하다 보면은 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자, 컴퓨터야, 이렇게 그냥 계속 읊조리면서 하시면 돼요. 컴퓨터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 A 좀 갖다 줘. 그리고 이 안에 100을 채워줘. 이 느낌이에요. 하고 B라는 데는, 자, 컴퓨터야, 그릇 하나만 내어줘 했더니 PC가 이렇게 줬고, 얘를 B라고 하고 이 안에 200을 담아준 거예요. 처음에 그냥 값을 안 줄 때도 있죠. 이게 비어있는 상태로 해도 되고, 이 밑에서 B는 100 하고 값을 바꿔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때 밑에서 할당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놓고 나서 C라는 거 하나, 컴퓨터야, C라는 거, 여기서 C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A 더하기 B 해줘버리면, 이렇게 더하기 있죠? 사칙연산에 더하기를 해줘버리면 100과 담겨있는 그릇에 100과 200이 합쳐진 결과가 이 C라는 그릇에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몇인가요? 300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C라는 그릇에 int C는 A 더하기 B 했을 때 C라는 그릇에는 결과값이 300이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300이라는 결과값이. 쉽죠?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에요. 자, 빼기는 뭐냐? 빼기는 마찬가지. 자, C라는 그릇에 뭐가 담길까요? 그러면 100 빼기 200, 그럼 마이너스 100이 담기겠죠? C라는 그릇에는, 자, C라는 그릇에는 이렇게 담으면 빼기가 됐을 때 C라는 그릇에는 A에 현재 100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에는 200이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100 빼기 200은 마이너스 100이 결과값에 이렇게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는이라는 거는 뭐 대입한다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해서, 자, 해봤고, 이제 곱하기는 뭘까요? 자, 눈꽃 이렇게 치면, 자, 곱하기는 뭐냐면, 자, 곱하기는 100 곱하기 200은 뭐죠? 2만이 여기에 담기는 거고요.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고, 나누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A 나누기 B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자 한번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 칼크 하고, 자 보통 계산기 호출할 때는 여기서 칼크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산기 쳐서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윈도우 그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마크 있죠? 하고 R을 누르면 실행이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다가 칼크라고 치면 이게 계산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100 나누기 200을 하면, 자 어때요? 0.5라는 값이 원래 나오는데, 0.5는 정수값이에요, 실수값이에요? 그쵸? 실수잖아요. 해서, 근데 인트라는 거는 실수를 담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서 정수가 아닌 그 사이 값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얘는. 해서 결과가 C는, 자 원래는 자 0.5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트이기 때문에 C에 0이 담기게 돼요. 이해하셨죠? 자 만약에 이게 플롯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하면 C의 값에 뭐가 들어갑니까? C는 당연히 0.5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도 값은 상관없어요. 뭐 플로트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는 크기 때문에 그 실수 자체가 정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범위가. 해서 담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서 요거 이렇게 했을 땐 0.5가 나오는데, 보통 자 다시 바꿔보면 인트 자 그래서 C는 0값이라는 게 0을 대입한다는 게 아니라 C에는 0값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자 200 하고, 자 B가 A가 200이고 B가 100이라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C에는 당연히 200 나누기 100이니까 당연히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뭐로 해볼까? 5고 얘가 2예요. 그러면 5 나누기 2면 몇인가요? 자 초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5 나누기 2 해보면, 계산기를 써서 해보면 2.5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인트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니까 이게 밑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과값은 2만 들어가는데, 자 요때 쓰는 게 이제 나머지 값이에요. 나머지라는 건 뭐냐면,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가요? 1이죠. 모든 나머지가 나눠서 떨어지고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C하고 %하고 B라고 했을 때는 결과값이 나머지 값이 1이 나옵니다. 해서 좀 결과를 적어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몫은 몫이라고 하죠. 몫은 2, 자 나머지는 1이라는 게 찍혀요. 자 정수일 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니티 허브 실행하시고요. 자 유니티 허브 실행하시고, 자 새로 생성 있죠? 새로 생성 클릭을 해서, 자 저장 위치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D 드라이브, 저는 유니티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유니티 프로젝트 확인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코딩이라고 해볼게요. 코딩. 뭐 제가 뭐 여기저기 수업한 게 있네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딩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코딩이라고 하는데 저는 코딩2라고 할게요. 자 CODING2, 저는 2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코딩이라고 하세요. 자, 됐죠? 하고 나서 생성, 자 이거 3D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건 2D 게임 만들 때 쓰는 거고, 뭐 나머지 것들은 요새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뭐 쉐이더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 요게 좀 최근에 나온 어떤 그 쉐이더라고 그리는 방식을 부터 뜻하는데, 방법을 뜻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되게 깊은 얘기가 있겠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언리얼 같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나온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자원을 많이 쓰겠죠. 그래픽 자원과 아니면 CPU 자원을 많이 쓰는 형태고요. 가장 무난한 거는 이제 뭐 요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나온 것들이라서 좀 아직은 좀 약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거 찾아보면 똑같은 큐브 하나 올리더라도 얘네들은 약간 뿌옇게 블룸 처리나 기본적인 게 돼요. 그래서 좀 예쁘게 나와요. 그거는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D 하고 코팅 됐죠? 하고 생성. 자, 열리기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인트나 플로트 연산만 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좀 그래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더하기까지는 있잖아요. 더하기까지는 그 스트링 형태도 됩니다. 스트링 형태에서 스트링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스트 네임이라고 할까요? 퍼스트 네임 하고 킴 이렇게 합시다. 킴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링 그다음에 세컨드 네임 이렇게 하면 퍼스트 네임 세컨드 네임에 자 여기서 환이라고 했을 때 자 스트링 풀 네임은 퍼스트 네임 더하기 세컨드 네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두 개를 더해 버려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풀 네임에 뭐가 들어가냐면 풀 네임에는 이게 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소 이렇게 걸어놨는데 프린트 찍어봐야 알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서 풀 네임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더한 게 들어가요. 환 이런 식으로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유니티 떴죠? 이렇게 떴을 때 그리고 자 레이아웃 다 이렇게 된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코딩을 배운 이유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전체 오디오까지 컴포넌트까지 활용을 해서 그 컴포넌트 레고 블럭 같은 걸 하나 추가해 가지고 뭐 비디오 플레이어도 영상 해보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했을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 코딩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강의 때도 설명했다시피 결국엔 자 3D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요거 리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Z가 지금 움직이죠.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이 방향을 가장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자 요 방향으로 맞춰 놓고요. 기지문 자체를 나침판 기지문을 이렇게 바꿔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보면 X가 바뀌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트랜스폼 자 존재를 나타내는 트랜스폼에서 X 위치를 바꿔도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자 레고 블럭을 갖다가 어떤 상태 값을 변이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딴 건 없어요. 그 게임 만드는 것도 여기 있는 레고 블록들을 다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성 값들을 조작해서 여기 반영만 시키는 게 다 여러분들 처음과 끝입니다. 유니티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레고 블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존재를 나타내는 뭐 위치 변경도 이렇게 보면 다 바뀌잖아요. 바뀌고 얘를 안 보이다 켤다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빛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다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충돌체 사이즈도 이렇게 컸다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고 위치 또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해서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여기다 비디오 플레이도 할 수 있고 거기 속성들을 다 여기서 체크해서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레디 액션 했을 때 얘가 스스로가 뭔가 이 안에서 이 수치를 값을 바꾸는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대본이라는 게 필요해요. 대본. 자, 대본.
우리 영화 찍을 때 대본, 그 주인공들한테 대본을 줘야 지 스스로가 움직이잖아. 여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지시를 해준 거고요. 요걸 갖다가 그 주인공 스스로가 움직이려면 대본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스크립트, 유니티에서는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보통 이 안에 그 내용 기술하는 내용은 시나리오도 어떤 시나리오만의 구성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 형식, 그러니까 문서 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식, 그죠? 해서 대본이 뭐냐면, 자, 스크립트를 뜻하는데 이때 그 서식의 그 어떤 형태를 맞춰주는 게 C# 문법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 일종의 우리는 그 영화 촬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서 대본을 뜻하고, 자, 스크립트라고, 그 유니티상에는 스크립트라고 부르고, 자, 쓰는 그 대본에 쓰는 언어 자체는 우리는 한글을 쓰지만 유니티 자체는 C샵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간단해요. 자, 해서 보통 대본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영화 촬영할 때 대본은 어디 있습니까? 자, 대본실에 있겠죠. 그러면 그 대본은 보통 이 안에서, 자, 대본은 이 안에서, 자, 요 안에서 대본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레고 블록은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촬영 목록도 아니고 카메라 감독님 보는 창도 아니에요. 자, 소품실 안에 대본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크리에이트 버튼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C# 스크립트. 자, 대본뿐만 아니라 의상 관련된 것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본, 의상, 여기 있는 그 애들을, 여기 있는 주인공이나 이런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 필요한 것들, 대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상, 혹은 뭐 나중에 보면 이게 뭐 뭔가 이렇게 덧붙여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품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크리에이트 누르고 C# 스크립트를 눌러서 이름을 코딩이라고 할게요. D-I-N-G. 자, 됐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하다가 C# 스크립트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이구 자칫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바탕을. 그러면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 바꾸기로, 자, 여기서 코딩 코드라고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겼죠? 근데 자, 보세요. 먼저 코딩이라고 이제 아까는 정상적으로 실수를 안 한 거를 한번 갖다가 안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아까 잘못했는데 그냥 수동으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좀 차이점이 뭐냐면, 얘를 한번 코딩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얘는 어떻습니까? 코딩이라는 어떤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데, 요건 좀 이따 제가 다음 화에서 이게 뭔지 좀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름과 요 이름이 같아요. 근데 유니티 스크립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 보통 클래스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건 약속은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유니티에서는 클래스명과 파일명이 같아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같아야 해요. 해야 대본을 주인공이 받아준다. 자, 보세요. 자, 얘는 이 코딩이라는 거, 이 파일 이름이랑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명이 일치하죠. 자, 그런데 코드 아까 생성해 가지고 이 이름을 바깥쪽에서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바꾼 거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한번 실행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대본을 읽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해서 대본을 읽는 편집 툴이에요. 그래서 편집 툴에 보면 얘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까 처음에 생성됐던 이름으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큐브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큐브가 있잖아요, 여기. 자,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땐 리셋 버튼 누르라고 했죠. 이렇게 리셋하고 화면 정중앙으로 더블 클릭, 포커싱을 했어요. 하고 나서 얘한테, 자, 우리가 이제 뭔가 감독 입장에서 지시를 하려고 해. 그죠? 해서 지시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대본을 줘서 너 이렇게 움직여 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소품실에서 그 대본을 갖고 와가지고 야, 너 받아 해서 얘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받으면 뭐냐면 레고 블럭이 있는데 일종의 얘도 자체도 레고 블럭입니다. 그래서 레고 블럭으로 들어가요, 밑에. 자, 그러면 레고 블럭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얘가 대본을 갖다 해석해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받아줬죠. 그런데 위에 있는 거 다르죠? 얘를 갖다가 큐브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슉 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뭐냐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대본이에요 하고 얘가 뱉어주게 됩니다.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코드라는 이름이 있죠.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수동으로 코드 이렇게 CODE 여기랑 일치하게 해서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본을 전달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때는 얘가 받아줍니다. 자, 그럼 잘 받았는지 확인은 이게 큐브가 갖고 있는 레고 블럭들이 있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두 개를 전달해서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지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 얘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레고 블럭이라고 했죠. 스크립트 자체 대본도. 그래서 얘를 그냥 지우고 싶을 땐 여기, 우리 보통 그 레고 블럭 지울 때 여기 점 3개 눌렀잖아요. 리무브 레고 블럭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얘도 눌러서 리무브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동일한 스크립트 그 대본을 이렇게 큐브한테 또 주어지게 되면 또 하나가 더 추가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본을 2번 해석합니다. 개수만큼 해서 레고 블럭이 하나 더 쌓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2개가 이런 것들 좀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해서 레고 블럭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삭제를 하고요. 자, 이거는 뭐 어째 샘플로 만들었으니까 딜리트 해서 지우고요. 일단 자, 코딩해서 대본까지 전달을 했으니까 한번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열렸으면, 자, 지금 요거 클래스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은 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쓸 거는 여기 안에서만 코드를 할 거예요. 이 안에서만 이 블럭 있죠? 이 블럭 여기서 하면 안 되고요. 이가 아니라 void start라는데 이 안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만 자 코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코드 이론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거 배운 것들 한번 해서, 자 오늘 배운 그 사칙연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int a는 에다가 100을 넣고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 그 다음에 int b, 야 컴퓨터야 그릇 하나만 내어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100, 여기는 200 담고, 자 그릇을 하나 내어줘. 그래서 c는 a 더하기 b 라고 했을 때 c에는 300이라는 게 담기겠죠. 자 얘를 갖다가 값을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유니티에서 그럴 때 쓰는 게 print라는 게 있어요. print가 뭐예요? 뭔가 출력 그런 거죠. 우리가 출력해주는 거가 프린터잖아요. 그죠? 하고 가로를 열고, 자 다시요. 프린트 하고 가로 열고, 잠깐만요. 여기 뭐 세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원래는 이렇게 프린트 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걸 당할 건데, 자 유니티 이게 상단에 가보면 에디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에디트라는 게 있어요. 에디트 누르고 쭉 하단에 보면
프리페어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페어런스. 이건 유니티 환경적인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제너럴이 있고 애널라시스하고 익스터널 툴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대본은 어떤 걸 이렇게 외부에서 그 빌드 툴이나 이런 것들 연결하는 건데, 실행 어떤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것들 세팅하게끔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오픈 바이 파일 익스텝션, 얘가 뭐냐면 대본에 읽는 어떤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 지금 2019 있죠? 얘를 선택. 이게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저렇게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닫고 나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닫고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저장하고. 그래서 코딩 한번 열어보면, 자, 다시 한번 프린트를 찍어 볼게요. 프린트 찍으면 뭔가 자동 완성이 나와요. 이럴 때는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내어주는 거죠. 자, 너 이걸 타이핑 하려고 했지? 하고 가이드가 나와요. 이걸 더블 클릭해 주면,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R까지만 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완성돼요. 하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보냐면, 자, C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뭐가 들어가냐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되고요. 변수 같은 경우는 C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 변수 C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저장을 하시고, 여기 저장은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하고 나서, 자, 여기서, 자, 여기도 뭐 눈꽃 마크가 있죠? 눈꽃 마크가 있다는 건 저장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이게 사라져요. 이 상태에서 여기 화살표, 여기 있죠? 재생 버튼이 있는데, 얘가 감독이 레디 액션 하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 대본을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대본을 갖다가 얘가 제대로 실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디 액션 하게 되면 결과가 어디 찍히냐? 이 밑에 찍혀요. 여기 느낌표 있고 300 찍히죠? 결과값 300이 찍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콘솔 창에 가보면 여기 결과가 찍힙니다. 두 군데 찍혀요. 여기는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콘솔 창에 프린트의 기능이 콘솔 창으로 내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다시 컷 할 때는 이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되고요. 자, 해서, 자, 변수 C를 찍어봤는데, 자, 이거 잠깐 주석 걸어볼게요. 주석은 슬래시 2번. 그죠? 슬래시 이렇게 하면 변수가, 이게 텍스트로 확인이 돼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게 변수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숫자죠. 상수도 이렇게 그냥 찍혀요. 그리고 해볼게요. 한번 100. 자, 좀 끊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